이제 좀 있어서 문제를 풀으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67페이지부터 펴보세요. 아, 67페이지는 그 실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내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사실은. 일단은 음, 여기 짝수만 한번 풀어볼게. 짝수.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뭐니?라고 질문한 거예요. 네. 자, 먼저 원자핵 1, 2, 3번을 갖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매칭시키면 되겠지? 여기네요. 그쵸? 플러스를 띄며 알파 입자를 상환시킨다. 양성자, 양극선 나오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매칭 되겠지. 그제? 양극선이라 그러고 양극선을 통해서 양성을 발견했으니까. 중성자, 정의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가장 늦게 발견된 거 맞고요. 전자, 음극선을 이루며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자 4번. 자 러더퍼드가 있어요. 러더퍼드는 금박의 알파 입자를 쏘여서 알파 입자가 산란되는 걸 통해서 뭐를 발견했죠? 원자 핵을 발견했죠. 네. 다음 톰스는 고압에 그래서 마이너스 인극선이니까 전자 발견했고 최대익은 중성자.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알았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의 구조에서 이제 동위원소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어디 보자. 3번 한번 볼까, 3번. 자, 3번은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원자나 이온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중성이고요. 중성이고 이온은 플러스 전기나 마이너스 전기. 전기를 띠는 입자야. 그러니까 전기를 가지려면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많아야 돼. 그래야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받긴 가득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으면 A는 중성원자. A를 7번이라고 하고 질량수는 14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7번이라고 하고 질량수는 1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 자, B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7이고 전자가 7이야. 오, 그러네. 그러면 얘는 7번인데 중성원자 맞아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더하면은 질량수가 얼마가 되죠? 16이 되네. 그래서 이 A, B의 관계는 동위원소예요. 알겠지?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야. 자, 10, 8, 8. 얘도 중성원자. 8번인데 질량수는 이렇게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수는 16짜리가 되는 거예요. D. D는 이온이네요. 양성자가 전자보다 많아. 알았지?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어요. 그러면 11번인데 질량수는 얼마가 돼요? 22가 되는 거죠. 23이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 먼저 원자핵의 전하량이 가장 큰 거. 그럼 뭘 따지면 돼? 원자핵의 전하량은 무조건 양성자 수를 따지면 돼. 알겠죠? 양성자 수. 자, 그러면 뭐가 제일 큰 거냐면 D가 가장 큰 거. 자, 동위원수로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 A하고 B가 동위원수 관계예요. 그다음에 또 어, 뭐 없죠? 그래서 A하고 B. 다음 질량수가 서로 같은 거. 같은 거 뭐 있냐? BC인가? 예, 질량수 같은 거는 16, 16이니까 예, B하고 C네요. B하고 C. 이온과 이온이 띠는 전하의 종류. 자, 이온은 뭐가 이온이냐면 D가 이온이 되고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 전기를.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예. D는 동위원소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동위원소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같아요. 양성제소 힐링된 거. 그러니까 양성제소 같은 애는 A, B가 B. 알겠어요? 그다음에 5번. 5번 볼까? 옳은 것을 찾아보래. 그러면 원자 X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X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자. 원자라 그랬죠? 원자는 중성이래요. 전자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중성이려면 이 빨간 게 양성자가 돼. 회색은 중성자가 돼.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중성이라는 걸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양성자이다라고 돼 있는데 양성자는 아니고요. 중성자가 돼요. 그래서 중성자. 질량수는 3이죠, 3. 원자보다는 양성자 두 개 있으니까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같다. 그래야지만 중성원자가 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전하량이 같아요. 전하의 종류가 다르고요. 알았죠? 자, 여기 넘어갈게요. 실험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텐데. 실험 문제. 실험 문제보다는 내신 문제를 볼까? 자, 내신 만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장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걸 문제를 내요. 그제? 그뭐 첫 번째부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거 뭐 발견한 거냐면 전자 발견한 거죠. 음극성. 이거 음극성 실험. 1번. 가나 다에서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자. 가. 우리 전자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조로 휜대. 어느 극조로 휘어야 돼? 플러스. 니은, 나. 바람개비를 설치한다. 바람개비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회전한 거죠. 알겠지? 그래서 회전한다. 다음엔 장애물을 설치하면 장애물에 그림자가 생긴다. 맞아요? 그림자가 생긴다. 자, 이건 이제 알고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2번 추론할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을 나타내 보자. 먼저 뭐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가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럼 전기장을 걸어주면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알 수 있죠? 니은. 맞지? 니은을 알 수 있는 거야. 나는 뭐 있어요? 바람개비. 자, 바람개비는 전자가 질량을 가진 입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바람개비는 얘를 알 수 있죠.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애물을 놔두는 건 그림자니까 그림자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답이 4번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한번 보자. 5번 보자, 5번. 문제가 이런 거네요. 금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했을 때 알파 입자의 진로로 예상되는 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금과 알루미늄의 차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 뭐야? 이거지 막 눈에 띄는 게. 그럼 중성자 안 나타났지만 중성자도 뭐가 훨씬 금이 훨씬 더 많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 핵의 크기는 금하고 알루미늄 중에 뭐가 더 커요? 금이 더 커요. 근데 알루미늄 대체를 했대. 그지? 근데 이 결과가 두 가지지. 어떤 결과였지? 대부분이 통과했다. 극히 일부분이 산란했다. 그지? 첫 번째 그럼. 통과하는 알파 입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응? 증가해야죠. 증가해야지. 사이즈가 작잖아. 그지? 금보다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결론은 뭐였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알파 입자가 산란을 했대. 그럼 그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란하는 입자가 많아졌겠니? 적어졌겠니? 적어줘야죠. 알겠지? 그러니까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림을 그리자면 원자가 이렇게 있어. 금은 쉽게 얘기하면 금은 원자액이 커요. 알루미늄 원자액이 작아요.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슝슝슝슝 가는 애들이 이 경우는 더 많아지는 거죠. 작으니까. 알았지? 근데 튀어나가는 애를 보게 되면 튀어나가는 애는 얘는 좀 많이 튀어나간다면 얘는 작으니까 더 적게 튀어나가겠지. 그지? 이렇게 돼 있어. 예상되는 자, 진로를 예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달라질 게 있나 없나? 없지. 튀어나가거나 쉬거나는 똑같아야 돼. 알았어. 달라지는 건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 6번 어때요? 번. 자, 봅시다. 6번도 해볼게. 자, 6번은 뭐냐면 가가 어떤 실험이냐면 그 톰슨의 음극선 실험. 알겠지? 음극선 실험. 그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요 마이너스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음극선이야.
전자죠, 전자. 그래서 입자 A는 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핵이야, 핵. 입자 B는 핵. 그래서 전자와 핵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죠? 자, 그럼 기억. 원자에서 A와 B의 개수는 서로 같다. 그럴 리가 있나? A는 전자고 B는 핵이야. 핵은 하나씩 있어요. 뭐 전자는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어. 같을 수가 없지. 알았지? 그래서 일단 6번의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A는 나실험 과정에서 나실험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자, 대부분 통과를 했어, 알파 입자가. 그런데 전자이고 뭐 나발이거나 슝슝 나갔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 전자는 굉장히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가 전혀 알파 입자에 영향을 못 줘요. 쉽게 이렇게 우리가 달리는데 개미가 친 거야. 그럼 개미가 막 넘어가나? 안 넘어가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코끼리가 서 있으면 안 되지. 그거와 똑같은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영향 안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B는 원자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 B가 어딨냐? B가 원자핵이래요. 그럴 리가 있나? 원자핵은 매우 작다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이다. 아셨죠? 뭐 중요하대요. 7번. 먼저 위에서부터 빨리빨리. 뭐를 발견했죠? 첫 번째 거. 응? 전자 잘 읽어. 플러스 극을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음극선이에요. 반대로 마이너스 극을 향하는 건 양극선이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전자. 여기 내용.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발견. 뭐죠? 양성자. 다는 원자핵. 자, 헬륨 원자핵은 핵의 전하력은 양성자의 두 배이지만 질량은 네 배라는 사실을 통해서 원자핵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성자죠, 그죠? 중성자. 알겠지? 그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기억. 가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질량을 가진다. 예, 전자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니은 다는 나와 라로 이루어져 있다. 다가 뭐였죠? 다가 원자핵이었나요? 자, 원자핵은 모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는 맞는 얘기죠. 이 중에 가장 늦게 발견된 게 뭐라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9번. 자, 9번은 다음은 입자 X에 대한 자료이다. 원자핵의 전하량은 이렇다. 전자는 10이다. 이렇다.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이만큼이다. 자, 제가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하이라이트 치는 부분 있죠? 이거랑 이거를 통해선 뭐를 구할 수 있죠? 제가 두 개를 쳐놨지? 밑줄을. 뭐하고 뭐지? 핵 전하량과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그렇죠. 양성자의 개수죠. 그렇잖아. 생각해봐. 자, 여기 어떤 전기 덩어리가 10쿨롱이래. 10쿨롱? 전기 덩어리라 그랬어. 근데 그 전하를 띤 입자가 몇 개 있는 걸 알고 싶은 거야. 그지? 근데 이 전체가 10쿨롱이야. 근데 전하를 띤 입자가 하나당 1쿨롱이야. 그럼 몇 개 있니? 10개.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양성자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양성자 수는 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에요.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몇 개가 나오죠? 응? 몇 개? 10일 안 나오면 10일? 그지? 그러면 요 입자는 말이야. 입자는 전자 10개에 양성자가 11개야. 알았어요? 자, 그러면 몇 번이에요? x는 11번이에요. 질량수는 20, 23. 잘했어요. 얘랑 더한 게 질량수잖아. 23이 돼야지. 근데 이제 이온이에요? 아니면은 뭐 원자예요? 이온이네요. 그지? 왜? 전자수하고 다르잖아. 그럼 X 뭐가 돼야 돼? 알았어. 그럼 이 입자가 이와 같은 이온이며 그 다음엔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찾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지?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같은 경우하고 문제가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추리하는 내용이 한 10문제, 한두 문제였다면 고등학교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추리하는 문제가 10문제에서 5문제로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아까지 이런 거 뭐죠? 이건 단순 지식형. 야, 너 이거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본 거야. 너 이거 알고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네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얘를 예상해봐. 이런 거지.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양성자는 11개 있다. 맞고요. 질량수는 23 아니었어요? 아까? 20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 X라는 입자는 음정기예요? 양정기예요? 양정기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틀렸죠. 답이 1번이에요. 자, 9번 문제 알겠어? 넘어갈게. 10번은 어때? 괜찮아요? 11번 합시다.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XY지래요. 구조와 모형을 나타내 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보세요. 양성자. 이게 양성자라고 했네. 양성자일까? 그러니까 그럼 뭘 봐야 돼? 전자 봐야 돼. 자, 이거를 봐봐. 분명히 문제는 원자를 냈잖아.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모두 다 중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한 개, 두 개니까 양성자는 한 개, 한 개, 두 개가 돼요. 알았어요? 따라서 빨간 거 맞네요. 그러면 이제 X는 1번의 질량수 2, 얘는 1번의 질량수 3이야. 그리고 X하고 Y는 같은 원소, 다른 원소. 같은 원소, 양성元소 같으니까. 그럼 화학적 성질을 갖다가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같은 원소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대. 알았지? 그 다음엔 뭐가 다른 거야?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다른 거. 물리적 성질. 알았지? 그러니까 원소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건데 질량이 다르다는 걸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알았어요? 질량수 Xg. 자, X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고요. G는요?
2번인가? 2번에 3이 되죠. 그래서 3. 자, 그러면 xg가 3대 2야? 2대 3. 2대 3이지? 3대 5는 아니죠. 답은 3. 봅시다. 이게 원자거든요. 무조건 원자기 때문에 양성자하고 전자수는 같아야 돼. 알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야. 양성자냐, 전자냐. 그리고 B가 뭐가 되냐면, B는 뭐예요? 중성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알겠죠? 자, 그럼 먼저 기억부터. 자, Y하고 G인데요. Y는 2. 그지? 질량수 얼마예요? 3. G. Y가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G는 2번. 질량수 3.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X하고 Y는 성질이 같대. 자, 모든 간에 X와 Y는 원자번호 같아요, 안 같아요? 원자번호 같죠? 그러니까 무슨 성질이 같다? 화학성질이 같다. 맞는 얘기. 동위원소네요. 자, 그 다음에 AC. AC는 원자핵을 구성한대. 원자를 구성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죠. 이제 양성자와 전자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답이 3번이에요. 아셨죠? 13번. 자, 13번. 네 가지 입자 A, B, C, D의 질량수와 전자를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럼 보자. A. 여기다 그냥 써버리죠. A부터. 그래요? 그럼 좀 쉴까요? 좀 쉴게요. 자, 봅시다. 점심 먹었어요? 점심 몇 시간이구나. 먹었구나, 벌써. 졸라 배고파. 한 끼도 안 먹었어. 니들 수업 끝나면 밥 먹으러 가야지. 자, 봐봐. 네 가지 입자 A, B, C, D. 질량수와 전자수. 그러니까 이거 표만 잘 보면 돼. 보자. 전자수가 7개인데 여기 A의 이쪽에 아무런 것도 표시 안 돼 있으니까 뭐에 해당해? 중성원자지? 맞지? 전자수가 7개래. 그럼 양성자 몇 개? 7개. 그 다음엔 질량수는 15. 자, 그럼 중성자 얘기해봐. 중성자 몇 개야? 8개. 그렇죠. B, E 마이너. 자, B, E 마이너는 전자수 10개. 그럼 왜 E 마이너냐면 양성자가 8개인데 전자가 10개라서 E 마이너가 됩니다. 그럼 질량수는 16. 자, 따라서 얘는 중성자가 8개 있다는 뜻이겠죠. C, 중성원자. 전자수 11개, 양성자 11개. 질량수 23.
알겠죠? 그러면 중성자는 12개. D 2뿔. 전자수가 10개예요. 그럼 양성자는 몇 개 있어야지만 플러스 2가를 띄어요? 12개, 그렇죠. 2개 더 많아야죠. 자, 질량수 얼마? 24인가?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입자에 관한 얘기, 문제죠. 자, 그렇다면 A, B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A, B가 동이온 소냐 물어본 거야. 7번, 8번이니까 같아 달라. 달라야죠. CD, CD. 자, C 중성자 몇 개라고 하겠죠, 아까? 12개예요. 자, 얘는 몇 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중성자 수는 같은 거 맞아요. 그럼 같다가 맞아요. 이 중에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건 몇 번이 제일 크냐면 12번이 제일 크죠. 그죠? 12번. 그래서 가장 큰 건 D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표는 원자 또는 이온, X2- Y 플러스 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래요. 그럼 전자가 2개 더 많다는 뜻이죠. 그제? 그럼 양성자 몇 개 있어야지만 전자가 2개 더 많은 거야? 어? 8개지, 8개. 그렇지. 자, 이번에는 Y 플러스 양성자 11개, 전자가 몇 개 있으면은 전자가 한 개 더 양성자 한 개 더 많게 돼. 10개, 그렇지. 그럼 B가 10. B가 여기 같은 B잖아, 여기. 요 B가 똑같은 B지. 그치? 그러면 C는 얼마가 돼? C 10개, 그렇지, 10개. 왜? 중성원자잖아. 양성자 전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A에다가 B에다가 C를 더하면 얼마? 15번도 하자. 15번. XYG의 전자수분의 중성자수. 서로 같다는 뜻이지, 1이란 얘기는. 맞지? 이제? 그래요. 자, 그러면 질량수가 12. 예상할 수 있는 건 6개, 6개 예상할 수 있겠네. 알았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걸 식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5분의 5라고 해볼까? 5분의 5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돼? 야, 이게 양성자, 중성자 합한 게 10이야. 그지? 그러면은 전자수가 5란 얘기는 양성자가 5개라는 뜻이거든. 그럼 중성자가 5개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걸 꼭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고. 식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네. 질량수가 양성자 수를 X개로 놓고 중성자를 Y개로 놓자. 알았지? 그럼 질량수는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12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엔 또 하나. 전자수하고 양성자가 똑같으니까 X분의 Y는 얼마란 뜻이야? 1이란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X하고 Y는 같은 값이고 그래서 X는 얼마 나와? 6이 나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알았어? 만들어서 푸는데 뭐하러 그러지? 그냥 12개니까 6개, 6개가 딱 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법은 지금 금방 이거예요. D가 1이니까 11, 22, 33, 44, 55, 66 중에 하나인데 77도 있겠지만 77 당연히 안 되고 66밖에 안 돼. 이게. 알았어. 질량수가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았죠? 14.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4니까 6, 8. 그러면은 양성자 6개에 6을 14에서 빼면 8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지? 그럼 6, 8이 6분의 8. 아, 6분의 8? 네, 6, 8. 그래가지고 x는 6번의 질량수 12. 얘는 6번의 질량수 14. 이렇게 되는 거죠. 1, 14. 어떻게 할래요? 7분의 7 하면 나왔네. 나오지? 양성자 7개니까 중성자 7개가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7번의 질량수 1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성자 수는 G는 몇 개가 되냐면 7개가 되고요. Y는 8개. 그럼 G가 Y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요. 7개, 8개입니다. 틀렸죠? 자, 이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X, Y는 각각 6번이고 G가 7번이니까 G에다가 많은 거죠. 자, 이제 동위원소 물어봤네요. Y하고 G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라 X하고 Y가 화학적 성질이 같아야 되니까 틀린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그 방법들을 예, 생각하는데 보통의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든. 어? 어디든 이렇게 나와. 근데 이렇게 미지수를 잡고 푸는 거는 우리 저기 게임하다 보면 하수들 있지, 하수. 미지수를 꼭 잡아야 될 경우만 잡아야 돼. 이건 잡을 필요가 없는 숫자의 개념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서술형 하나 풀어줄까? 18번. 자, 18번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원자량이 있어요. 10, 11.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승우 어떻게 구하냐?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해? 음. 응? 어떻게 구하냐고. 그죠? 저 지민 식 한번 불러봐. 10 곱하기 100분의 80, 그다음 11 곱하기 오케이. 알겠죠? 음. 답은 얼마예요? 10.2? 다 10점이 나왔어요? 10.2. 이거는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19번 마지막 문제 봅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지? 뭐가 다르지? 얘는? 이게 얘 원자량하고 그 평균 원자량이 뭐로 나왔냐면 이렇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니라 문자로 나왔어. 알았지? 문자. 지난번에 그 평균 구하는 내합 내분 해줬나? 안 해줬나? 자, 이제 하나 스킬 하나 가르쳐 줄게. 빨리 풀 수 있는 스킬. 염소를 예를 들게. 염소가
35짜리가 75%. 그다음에 37짜리가 25%. 그러니까 자연계의 존재 비율은 몇 대 몇? 3대 1이야. 맞지? 그지? 평균 원자량.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그럼 평균 값은 어디에 가까워야 돼? 35에 가까워야 돼? 37에 가까워야 돼? 그렇죠. 그지? 그러면 여기 차이하고 여기 차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야지? 1대 3. 이거 뭐 내분이라 그래요? 이거 배웠어? 수학에서? 어? 확실해? 지민이 배웠어? 수ung 이거 배웠니? 이런 거 배웠어? 이거 이용하면 돼.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요. 2. 맞지? 그러면 이 중에 요거는 2에 대해서 4분의 1만큼이야. 알았지? 그럼 2에 대해서 4분의 1이니까 0.5잖아. 그럼 이게 얼마가 돼? 35.5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여기 볼까요? 문제. X라는 애가 있대. X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동위원소가 두 가지인데 가, 나. 가의 원자량 A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된다. 자, 평균이 어떻게 나온 거지? 몇 대 몇이야? 1대 3. 알았지? 그러면 A라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자연계의 비율이 얼마가 돼요? 그렇지. 이게 4분의 3. A 플러스 2는 25%, 4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좀 간편하게 풀리죠.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가의 평균 존재 비율은 75%이다. 자, 75 맞죠? 가와 나의 중성자 수는 같을 수가 없죠. 동위원소니까. 맞죠? 자, 그럼 중성자 수가 같지 않다면, 응? 중성자 수가 나가 더 많은 건 확실하고, 몇 개 더 많아야 돼? 응? 정확히 두 개 더 많아야지. 정확히 두 개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양성자 수는 똑같고, 중성자 수가 두 개 많아야지만 질량수가 딱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래서 얘는 나가 가보다 두 개 더 많다요. HX 1. 원자는 1이래 1.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1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분자량 얘기할 때 여기서 분자량 무슨 분자량이니까? 그냥 분자량이야? 평균 분자량이야? 아무런 얘기 없으면 평균 분자량이지, 이 사람은. 아무런 얘기 없잖아.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량이 뭐 A짜리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A 플러스 2짜리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평균 분자량 묻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맞지? 그럼 얘에 관한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얼마가 되겠니? 그렇죠. A 플러스 1.5가 되거든. A 플러스 1.5. 왜? 평균 분자량이 이거니. 평균 원자량이 이거니. 틀렸어요. 답은 기억만 답변. 아셨죠?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동위원소 문제에서 분자량이 주어지면 반드시 평균값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제가 19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 모형을 우리가 몇 가지 배웠냐면 사실은 세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돌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홈슨, 뭐 푸딩 모형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러더포드. 행성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원자핵에 대한 정체는 얼추 다 밝혀졌죠. 원자핵은 모함으로 돼 있다. 양성자, 중성자. 근데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준 게 있어. 중간자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핵물리학자가 하나 발견했다 그랬지. 기억하죠? 그래서 원자핵은 이게 사실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 알았지? 그럼 양성자, 중성자, 중간자로 되어 있는 이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에 대한 궁금증 풀렸어. 근데 이 뭐냐면 이 전자가 아이고 이 전자가 문제야. 이 전자가 말이야 행성 모형에서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이런 식으로. 이걸 막 돌아다니. 막 돌아다니면 말이야.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전기를 띤 입자가 막 돌아다니지. 그럼 얘는 에너지를 잃고 결국은 여기에 부딪혀야 돼. 그런 일을 원자핵에서 생기면 안 돼. 원자핵 생기면 안 되겠다. 그지? 전자가 계속 존재해야 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행성 모형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전자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정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방정관. 그 방정관은 뭐 계속 실험을 해왔잖아. 방정관이 안 쓰인 적이 없었지. 뭐 양성자, 그다음엔 또 뭐였니? 전자도 음극선이었고 다 방정관이었다. 그래서 방정관 실험을 하는데 이때 수소원자 있어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자, 일단은 뭐 여기 그 이러한 빛에 관한 것들을 잘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빛에 대한 성질을 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펙트럼을 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빛이다. 빛.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파동이에요. 파동. 알았죠? 그래서 이 빛을 다른 말로는 전자기파. 그 빛이 이제 이렇게 파동을 쳐요. 이렇게 쳐요.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90도 각도로 막 파동을 치면서 오는 게 저게 빛이야.
알았지?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파동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죠. 파동. 그래야지만 지금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파동은 중학교 때 안 배우죠? 배우나? 안 배우죠? 안 배우지 않니? 배웠니? 그러면 이제 파동에서 파동이 뭐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응? 파동을 뭐라고 배웠어요? 파동은 그걸 에너지가 전달해 주는 건데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거냐면 파동은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 파도 생각하면 되겠다. 파도가 계속 암석을 때려요. 계속 암석을 때려요. 암석을 때리면 언젠가는 그 암석이 부서지죠. 그지?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매질이 진동한다는 것은 바닷물이 진동을 하는 거야. 어? 바닷물이 진동함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파가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너무 싫. 맞지? 일단은 기본적인 단어들은 뭐 이런 걸 진동하는 폭이라 그래. 진폭이라 그래. 진폭. 진폭.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높아. 그럼 굉장히 에너지가 센 거야. 알았죠?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뭐라 부르죠? 이름이 뭐야 여기? 여기가 마루. 산마루 알지? 산마루. 꼭대기. 여기는 뭘까? 골짜기니까 골. 알았지? 그래서 마루하고 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한파동이라 그러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질이 이동할 때가 한파장이야. 근데 그런 동안에 얘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 길이가 있어요. 길이. 길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라고. 파장. 남다. 길이라고 보면 돼요. 단위는 뭐가 되냐면 미터입니다. 미터. 알죠? 미터. 다음 이 주기라고 있는데 이 시간 얘는 초 세컨드를 갖다 단위로 써요. 자 그럼 봐봐. 이게 한 파동은 얘가 이 매질이 진동한다 그랬으니까 이 매질이 파도 타봤죠. 바닷가에서. 파도 타면 내 몸을 쑥 파도에 올렸다가 여러분들 몸은 어떻게 돼요? 쭉 밀려가요? 아니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이 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가 한 파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랬을 때 시간을 주기라고. 그 다음에는 진동수, 뮤라 그러고 진동수라 그러는데 이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자,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자, 그럼 봐봐. 주기가 0.1초라 해볼까? 주기. 주기가 0.1초면 몇 번,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요? 응? 그렇지. 10번 진동해야 되지 않나? 그죠? 주기가 0.1초야. 몇 번 진동해요? 응? 0.1초. 0.01초. 몇 번 진동해요? 100번, 100번. 100번이잖아. 그잖아. 0.1초면은 10번이지만 0.01초면 100번을 진동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0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진동수인데 그거는 주기의 역수가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동수는 1초를 주기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t분의 1이 되는 거야. 주기분의 1. 알았지? 그래서 여기 단위가 헤르츠의 단위, 헤르츠. 아셨죠? 네, 헤르츠의 단위. 좋아, 좋아. 이게 파동이야. 자, 파동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어떤 그 문자 또는 값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남다라 그러고요. 얘는 뮤라 그래요. 뮤. 이거 그냥 t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러면 파도를 보면 어떤 파도는 막 무섭게 달려오고 어떨 때는 스물스물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러니까 파동에는 뭐가 있냐면 속도가 있어요. 속도. 알았지? 그럼 속도를 파동의 속도 또는 속력 V라 합시다. 자, 파동의 속도. 속도나 속력이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밀히 다르지만.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파동의 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달려가거나 말이 달려 자동차 달려가 어떻게 구해? 응? 속력 어떻게 구해?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 그렇게 구하잖아. 그지? 파동도 똑같아.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여기 우리 세 가지 중에 시간이 뭘까? 주기, 그렇지. 거리는 뭘까요? 거리. 그리고 파장이죠. 잘했어. 이렇게 돼요. 알았지? 그러면 파장은 미터고 주기는 세크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응용하자면 여기에 t분의 1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있어요. t분의 1이 이렇게. 그지? 걔가 진동수니까 진동수에다 뭘 곱하면 돼?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해도 결국 파동의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뭐? 빛 배우고 있지, 빛. 그지? 그럼 빛의 속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광속. 광속이잖아, 광속. 빛의 속도를 줄이면 광속. 알았지? 그래서 뭐 광속으로 일광년 뭐야? 일광년이면 별이 떨어져 있는 거리잖아. 일광년은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돼? 1년을 가야지. 그지? 뭐 100광년, 100만 광년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게 이제 광속이야. 그럼 광속은 빛이 아까 파동이라 그랬잖아. 파동이니까 빛의 진동수하고 빛의 파장을 어떻게 해준 거야? 곱해준 것과 같겠다. 알았지?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광속은요 항상 같아요. 우주 공간을 달리나, 응? 아니면 지구에 내려오나, 물속을 가나, 광속은 항상 같아. 알았어? 그럼 광속 일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수하고 파장이 무슨 관계에 있냐면 반비례 관계. 반비례라 쓰죠. 이 두 놈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파장이 짧다는 뜻이죠. 자, 봐봐. 선생님 그릴게. 자, 빛이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빛과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있어요. 그죠? 진동수하고 파장이 다른 거니까. 자, 얘는 어떤 애들이야?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적고 그렇죠. 얘는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많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빛은 광속이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다는 것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 두 놈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가져다 쓴다면서요. 그럼 이제 뭐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빛들은 전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 있는 빛도 여기 빛이잖아. 그지? 아니면 태양빛도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빛에너지는 이제 어디에 비례한다고 물리학자들이 밝혀냈냐면 이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지. 이건 빛에너지야. 빛에너지. 자, 보세요. 자, 이런 빛이 에너지가 크겠어요? 이런 빛이 크겠어요? 아래 게 더 큰 거야, 에너지가. 더 커 보이지 않아? 졸라 무섭잖아. 와, 막 알았지? 근데 이건 말이야. 진동수하고 파장이 무슨 관계에 있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그지? 자, 그것도 해보자. 자, 이런 빛이 에너지가 커요? 이런 빛이 에너지가 커요? 아래 거. 얘 파장이 어때? 짧잖아. 같은 얘기라 그랬잖아. 우리가 좀 전에도 얘가 에너지가 크다 그랬잖아. 그지? 지금도 얘가 에너지가 큰 거야. 자, 그래서 빛에너지는 어떨 때 크냐면, 자, 진동수가 크던가, 그 다음에 파장이 작던가.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빛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 배우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 뭐가 좋냐? 통합과학에 나오는 빅뱅 이론, 응? 나와요. 이 내용들. 중학교 때 어디까지 배워요? 화장 배워요? 주기도 배워요? 진동수 배워요? 지금은? 지금 모르나 봐? 다 까먹었으면 이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지? 이거 알면은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가서도 이거 가지고 이제 파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 알았지? 그러니까 물리는 그렇고 화학은 통합과학의 빅뱅 이론. 이거 알아야 돼. 알았지? 그다음에 지금 배우는 원자의 구조. 이거에서 이거 필요하네. 자, 내일 오면 보호의 원자 모형 해드릴 거예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